HAB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지금도 어제도 실시간 검색 올라와 지금도 있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일단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협주를 한번 추천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네. 제약바이오보다 경협주가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뉴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네. 뭐 미사일 쏘는 것도 뉴스가 나오고 예를 들면은 서로 뭐 신서가 왔다 갔다 하니 뭐 통일부에서 뭐 발표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뭐 발표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보가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고위급 정보들이 또 있겠죠. 그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뉴스가 있으면 핵심적인 것들을 빼놓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한 2년 전만 해도 잘 갈 때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뉴스를 띄우고 성공 뭐 임박 뭐 기대감 이렇게 이렇게만 띄워도 가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한 4, 5년 되면서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갈 만큼 간 섹터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시총도 이제 너무 무거워졌고요. 음. 그럼에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좋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 HAB만 해도 제일 떴을 때가 뭐 17년부터 계속 상승해 왔는데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악재도 쉽게 부러지고 호재도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의 기술에서 신약이다, 뭐 네. 리보세다림이다 이러면은 이게 신약이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게 감을 못 잡아요.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예를 들어 수소차다. 근데 제가 암경만 자주 얘기하니까 수소차다 그러면은 수소차도 대충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실제 타고 다니고 있고 뭐 한번 충전소도 있고 주변에 만약에 산 사람이 있다면은 뭐 넥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있고 생활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럼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쇼핑 뭐 아니면 은행주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대출을 받아봤는데 뭐 금리가 높더라. 뭐 어쨌든 이율을 많이 받아가니까 돈 많이 벌겠거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란 연구원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몸으로 임상 실험들을 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주량이 얼마인가 마셔보고 소주가 2병에 사망해서 기억이 안 나면 나의 주량은 소주 2병이요. 한 병에 먹고 기억이 안 나면 나의 주량은 1병이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먹어보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는 거야. 내 주량을 모르잖아요. 그쵸. 먹어본 다음에 죽고 내가 2병을 넘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도 임상 실험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만든 연구원들도 모르는 거를 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전에 작년 말에 좀 놀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좀 놀 수 있는 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제약바이오는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난 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적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만약에 놓으실 거면은 네. 기술적 분석으로 정말 차트 보고만 들어가시고 차트에 손절가 닿으면 빠지시고 뭐 차트적으로 뭐 지지가 나오면은 매수를 하셔도 되고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부러지면은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얘 부러졌잖아요. 부러지고 얘 거래가 다 실렸단 말이에요. 몇 호가라도 더 내려오면은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희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려도 기술적으로 접근 안 하시고 이 약이 될 거야로 가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제일 많이 그쵸. 실렸죠. 사실은. 꿈과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꿈과 희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지금 HAB가 86,000이었는데 지금 3만 원이 3분의 1 토막이에요. 지금 5월 35,000. 2일 날 또 예. 매수를 하셨거든요. 시간이 예. 좀 지난 달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리고 점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옛날에 코롱티슈지, 코롱 생명과학이었죠. 방송할 때 처음에 4만 7천 원 손절가 드렸었어요. 네. 그때 다들 4만 7천 원대는 반등 나오겠거니 지금 왜냐면 이 당시에도 점화 맞고 다시 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은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말씀드렸던 이 라인 깨지면은 일단 손절치가 나오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빠져서 다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만큼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 요렇게 놓고 보면은 그 당시에 딱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이제까지 나왔던 중에 최저점 저가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싼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데 이 자리는 올라갈 때 한번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오면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싼 종목이다, 싸다 현재 시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28,000원이에요. 47,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진 뭐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도 근데 이때도 이제 이슈는 뭐였냐면 인보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롱생명과랑 코롱티슈니 인보사 하나 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그 기대감을 올라왔는데 결국은 그게 부러지니까 이게 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HLB는 결국은 리보세나리 문제고 예전에 이제 생명과 말씀드릴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초도 개발했던 개발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네. 부러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루머가 돌 때 루머가 주가에 지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루머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밤에 술을 먹었어요. 소주를 먹었는데 내 다음날 루머가 도는 거죠. 내가 소주를 안 먹고 맥주를 먹었더라. 이런데 사실은 팩트랑 다를 줄 몰라도 뭔가 있으니까 뭔가 도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시즌이 결론을 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의 많은 제약사들이 시작했다 실패하고 시작했다 실패하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백 개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마치 오늘 내일이라도 성공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세가 좋던 시절에는 그게 괜찮아요. 근데 네. 시세가 안 좋고 악재가 터지고 밀려 내려올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제약바이오를 지금 실시간 검색에 올리시는 거 보면 꿋꿋하게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시고 비중도 세게 들어가고 물타기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은 팩트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FTI 리버세나리 FDA 허가 신청 못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나온 수치로 분석을 한 결과 전날 발표한 글로벌 인상 3상의 실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이제 리보세나림은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무리한 뒤 연내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이 최종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네. 신약이잖아요. 그쵸. 신약이면은 이제까지 이런 약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암 치료제들 있잖아요. 근데 신약이라고 할 정도면은 얘보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능이 더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좀 아무래도 다른 약들보다 자꾸 예를 들려고 그러는 게 머릿속에 술밖에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러세요? 아, 오늘 금요일에서 이런가 봐요. 그래서 달라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도수라도 마실 때 이제 목 넘김이 다르다든지 소주 한 그렇죠. 잔을 먹어도 네. 이게 다르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걸 만들어도 다른 느낌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뭐 다음날 숙취가 없다. 아, 라던가. 그럼요. 그러면은 뭐 제가 그냥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신약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이제 BMS의 옵디보 일본 다이오 약품의 론서프 이런 경쟁약품보다 환자의 생존 기간, 그러니까 더 오래 말씀드린 그쵸. 대로 뭐 숙취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걸 먹었을 때 이제 나머지 자녀 생존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서는 더 좋은 값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플라시보 대조군이 뭐냐면은 약을 주입하고 누구는 약을 주입 안 하고 이제 약이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정기적으로 속이는. 네. 그럼요. 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가짜 약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나오는 플라시보 효과보다 이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좋은데 네. 경쟁 약품의 약보다는 좋지 않다. 좋을 게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FDA 허가 신청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고, 왜냐면 기존 약품 이미 출시돼 있어, 시판돼 있고, 이건 3상 결과를 거치고 있지만 다른 약들은 지금 시판돼가지고 팔리고 있는 약들이란 말이에요. 걔들보다 좋을 게 없는데 이걸 신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뭐 얘기들은
미국 진출을 못했지만은 뭐 병용 임상도 이제 소주가 이제 싱거우니까 딴 데는 타먹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병용 임상까지 뭐 해보면은 뭐 조금 제기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왔고 신약 개발 기대감이 부서지면은 이 주가는 부서지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를 일단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드릴게요. 최악의 네. 경우 12,000원대예요. 왜 최악의 경우 12,000원대냐면은 네. 차트가 12,000원대로 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신약 기대감으로 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신약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또 지자리 와야죠. 근데 그게 12,00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점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아까 보니까 생명과학 네. 거래량 슬리면서 지금 핫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던데 핫다 지금 다행히 하한가지는 풀려 있네. 만약에 이거 핫다를 쉽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네. 하한가 만약 잡힐 것 같으면은 하한가에 던지고 그러니까 핫다 자체는 무슨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핫다 자체는 왜 하는지 알겠는데 핫다를 하시다가 못 빠져나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이라고나 할까라고 할 수 있는 점은 HLB 생명과학은 HLB랑 다르게 지금 뜨기 전 가격대까지 오긴 왔어요. 네, 네. 아까 같이 12,000원대 가격대가 얘 같은 경우는 한 6, 7,000원대 가격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5,000원대니까 뜨기 전 가격대로 오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핫다가 들어가고 물량이 거량이 실리는 건데 네.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점하니까 만약에 오늘 점화가 만약에 장 후반에 풀리면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고 네. 예를 들어 반등을 세게 줄 수도 있죠. 그쵸. 세게 줄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거죠. 네.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기도의 기도의 영역이거든요. 영역이에요? 기도의 네.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호롱 생명과학을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은 네. 반등을 준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4월 제가 한 방송을 4월 8일인가 며칠 4월 초에 하고 네. 그 다음에 4월 15일 사실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59,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이때 반등 줄 때 빠져나와야 되는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등을 주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빠져나오면은 그대로 흘러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HLB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한 번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등 시에는 빠져나오시라 그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주식할 때 그리고 이제 제일 슬픈 일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여기 이탈하면은 파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좀 암담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손절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손절이 힘든 이유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연애를 네. 하는데 내가 이 여자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나중에 오래 사귀다 보면 안 좋은 것들도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몇 개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처음에 있던 결단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내가 처음 판단했던 걸 뒤집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부정이 되거든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나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돼요. 그게 그래서 손절들을 못 하세요. 그게 쉽지 않죠.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신약 개발이 성공 가능성이 본인이 봤을 때 한 80% 그러니까 차트에 녹아 있죠. 네. 기대감이 있으면은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한 비중 한 40% 갖고 가시다가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팔라는 게 아니고 네. 다 팔지 못하시겠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주가의 흐름에 내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되게 사실은 주식하시면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응을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응을 하면은 이게 오르와 낮식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거나 팔거나 네. 죽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 비중, 예를 들어서 50% 비중 갖고 있다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사봐.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봐.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비중을 늘리고 줄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몰빵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결론은 반등을 주면은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의 영역이에요. 코롱 생명과학도 한 번 반등을 주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속절없이 반토막이 더 났는데 일단 털지 못한 물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세력들도 또 큰 손들도 털지 못한 물량들이 있을 때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제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분봉 보시면은 처음에 버티고 있다가 바바바바박 하고 내려왔거든요. 네네. 거래량이 쭉쭉쭉쭉 터지면서 더더더덕 내려왔기 때문에 다 못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아까 이제 코롱 생명과학처럼 갔다가 바로 이제 윗골이 내리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은 이렇게 얘가 10% 반등을 줄지 15% 반등을 줄지 상한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한 3분봉 중단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갖고 있다. 깨지면 일단 반 던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지 잡아주고 다시 올라가면은 갖고 있다가 또 그게 반 깨지면은 중단 라인 깨지면 또 던지고라고 네. 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분봉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셔서 최대한 한 방에 오로 하나씩으로 던진다기보다는 계속 치면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네. 제약바이오가 쉽지 않아요. 이제 물론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며칠 안에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 빼놓고 반등 한번 세게 줄 것 같긴 해요. 코스닥을 잡아야 되니까 반등 한번 세게 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럴 때면은 반등 줄 때마다 조금씩 비중 줄이는 전략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지 네. 상승 흐름을 타지 않는다면은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 사단이 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너무 간과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전문가들이 이제 근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정말로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티슈진도 옛날에 제가 뿌려지기 전에 부정적인 딱 지금 HAB 생명하고 비슷한 코스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방송을 하고 웬만하면 매도하라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1~2주일 있다가 박살이 났거든요. 지금 정지됐잖아요. 근데 이 코스대로 자꾸 움직이고 무지가 들어오니까 너무 서글프기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때는 비중 다 던지시라기보다는 비중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여튼 결론은 반등시 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HAB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